1960년 9월 21일 부산에서 태어난 이경규 씨의 삶은 눈부신 연예계 활동과 그를 빚어낸 깊은 고통에 이르기까지 감정의 여정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코미디언이자 프로듀서 그리고 진행자 중 한 명인 이경규 씨는 몰래카메라와 TV 동물농장과 같은 프로그램으로 TV 업계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방송에서 밝게 빛나는 그의 미소 뒤에는 숨겨진 슬픔, 개인적인 비극, 그리고 사랑과 가족의 의미를 끊임없이 찾아가는 여정이 숨어 있습니다. 64세의 나이에 그는 마침내 아내 강경희 씨가 자신의 삶의 사랑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오랜 상실과 고난 속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낸 후 그는 감동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그의 가장 큰 슬픔, 비극적인 최후, 그의 성취, 그리고 그의 사랑 이야기는 이경규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감동적이면서도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이경규 씨는 64세의 나이에 SBS 특별 인터뷰에서 처음으로 아내 강경희 씨에 대한 깊은 애정을 공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는 목이 메는 목소리로 30년이 넘는 결혼 생활을 통해 아내가 인생의 동반자일 뿐만 아니라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기에 자신을 구해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프로그램 진행부터 영화 제작까지 바쁘게 지내다 보니 아내와의 소중한 순간들을 잊곤 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큰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아내는 늘 곁에서 묵묵히 지지하고 마음의 평정을 되찾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는 밤잠을 설치며 자신의 잘못을 곱씹던 중 아내의 사랑이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었음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고백은 청중들에게 감동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결혼 생활의 진정성과 희생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이 사실을 깨닫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고백하면서 더욱 그랬습니다. 이경규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아마도 1998년 오랜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어머니를 잃은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부산의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난 이경규는 따뜻하지만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강인한 어머니께서는 그를 사랑과 엄격함으로 키우시며 근면과 정직의 가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당시 이경규는 최고의 코미디언으로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지만 자신의 많은 부분이 사라진 것 같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어머니의 장례식 후 몇 달 동안은 관객들을 즐겁게 해야 하는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웃을 수 없었다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밤이면 스튜디오에 혼자 앉아 어머니 사진을 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가 살아 계셨을 때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한 것을 후회했기 때문입니다. 2002년 백상예술대상에서 로 대상을 수상했던 것처럼 어머니가 자신의 가장 큰 성공을 지켜봐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이러한 슬픔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상실은 개인적인 비극일 뿐만 아니라 삶의 연약함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경규는 부모님의 격려와 따뜻한 마음씨로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연기와 코미디에 대한 열정에 휩쓸려 학업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마치 자신의 내면의 갈등을 진정으로 이해해주는 유일한 사람을 잃은 듯한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무덤 앞에 서서 어머니가 살아 계셨을 때 더 많이 고맙다고 말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슬픔은 그의 가족관에 큰 영향을 미쳤고 딸 이예림에게 더 나은 아버지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성공적이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경규의 비극적인 최후는 육체적 죽음이 아니라 2018년 프로그램 마이 리틀 텔레비전 관련 스캔들에 휘말리면서 정신적, 직업적 위기를 겪었던 시기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그의 일부 발언은 대중에게 모욕적인 것으로 오해받았고 소셜미디어에서는 거센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그는 세상이 자신에게 등을 돌린 듯한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TV 동물농장이나 힐링 캠프 등에서 그를 사랑했던 많은 시청자들은 실망감을 표했지만
어떤 이들은 그가 늘 그래왔듯이 그저 웃음을 주려고 했을 뿐이라며 그를 옹호했습니다. 하지만 이경규에게 이 스캔들은 엄청난 충격이었고 자신이 아직 연예계에서 존재감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을 품게 했습니다. 이경규의 비극적인 최후는 단순한 육체적 죽음이 아닌 2018년 마이 리틀 텔레비전 관련 스캔들에 휩싸이며 정신적 그리고 커리어적 위기를 겪었던 시기였습니다. 방송 중 그의 발언이 대중에게 모욕적인 것으로 오해받아 소셜미디어에 거센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그는 온 세상이 자신에게 등을 돌린 듯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TV 동물농장, 힐링 캠프 등에서 그를 사랑했던 많은 시청자들은 실망감을 표했지만 어떤 이들은 그가 늘 그래왔듯 그저 웃음을 주려고 했을 뿐이라며 그를 옹호했습니다. 하지만 이경규에게 이 스캔들은 엄청난 충격이었고 자신이 여전히 연예계에 적합한지 의문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30년 동안 쌓아온 노력이 한순간의 오해로 물거품이 된 것 같아 집 밖으로 나가기 싫은 날도 있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 비극적인 최후는 이경규 본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강호동, 유재석 등 엑스맨과 해피투게더에서 함께 호흡을 맞춘 동료들은 이경규를 차세대 코미디언의 길을 연 선구자라고 공개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특히 몰카 초창기부터 그를 지켜봐 온 충성 시청자들은 SBS에 장문의 편지를 보내 자신의 아이돌이 비난받는 것을 보고 가슴 아파했습니다. 한 시청자는 동물농장의 옛 방송을 보며 이경규가 매주 일요일 아침마다 수백만 가정의 기쁨을 안겨주었던 것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다고 썼습니다. 이경규에게 이러한 지지는 큰 격려가 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실패감을 극복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그는 아내 강경희와 함께 앉아 눈물을 흘린 밤이 있었다고 말했는데 비난 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믿어준 사람들을 실망시켰다는 생각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경규의 커리어는 40년이 넘는 여정으로 큰 성공과 고통스러운 실패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1981년 AMB 코미디 경연대회에서 금메달을 수상하며 연예계에 데뷔했습니다. 이는 평범한 동국대 학생이었던 그를 사랑받는 코미디언으로 발돋움하게 한 전환점이었습니다. 1980년대에는 여러 TV 코미디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타고난 코미디 스타일과 즉흥적인 연기로 최고의 코미디언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1987년에는 한국인들이 TV 코미디를 보는 방식을 바꾼 선구적인 프로그램인 몰래카메라를 제작하고 진행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웃음을 선사했을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상황을 기억에 남는 코미디로 승화시키는 능력으로 창의적인 프로듀서로서 명성을 쌓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1990년대에는 일요일에 만나요와 TV 동물농장 등의 프로그램으로 경력을 확장했습니다. TV 동물농장은 2001년 첫 방송되어 현재까지 SBS 최장수 프로그램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TV 동물농장은 이경규의 친근한 진행 스타일과 동물에 대한 유머와 따뜻함을 결합하여 상징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는 1993년 101번째 프로포즈와 1999년 주유소 습격 사건 등 영화로 연기와 연출에도 도전했고 두 작품 모두 비평가들의 극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든 작품이 성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2007년 영화 하이웨이 스타는 높은 기대에도 불구하고 흥행에 실패하며 이경규 감독을 실망시켰습니다. 그는 드라마를 위해 몇 달을 준비했고 온 마음을 다해 촬영했던 장면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이경규 감독을 눈물짓게 한 또 다른 순간은 김제동, 선규리와 함께 진행했던가 시청률 하락으로 2015년 존경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는 스타들이 자신의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이 프로그램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이 취소되자 그는 자신이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까웠습니다. 그는 마지막 녹음 후 스튜디오에 앉아 텅 빈 무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쇼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 충분히 노력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실패들은 그를 단련시켜 더욱 강인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2025년까지 그는 TV 프로그램 동물농장을 이끌고 넷플릭스의 음식 리얼리티 쇼와 같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여전히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강자임을 증명했습니다. 이경규의 업적은 단순히 명예나 수상 경력뿐 아니라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한국 방송계에 족적을 남긴 데 있습니다. 그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시청자에게 웃음과 기쁨을 선사하는 것입니다. 몰카는 예상치 못한 상황을 유머러스하게 풀어내 시청자들이 삶의 고단함을 잊게 하는 전형적인 예입니다. 그는 시청자들이 자신의 프로그램을 보며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치 사명을 완수한 것 같은 기분을 느낀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2002년 백상예술대상 대상과 2010년 SBS 연예대상, 우수상 수상은 중요한 이정표이지만 그는 항상 시청자들의 사랑이 가장 큰 보상이라고 강조합니다. 이 외에도 이경규는 연예계의 선구자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미디부터 토크쇼, 리얼리티쇼까지 새로운 포맷을 끊임없이 실험해 왔습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진행했던 남자의 자격은 유명인부터 평범한 사람까지 한국 남성의 다양한 면을 탐구하는 시도였습니다. TV 동물농장만큼 성공적이지는 않았지만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들고자 하는 그의 열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또한 강호동, 유재석 등과 함께 엑스맨과 같은 상징적인 프로그램을 제작하며 차세대 아티스트 육성에도 투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멘토링한 젊은 아티스트들이 큰 스타가 되는 것을 보는 것이 가장 큰 자부심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이경규가 항상 추구해온 또 다른 성취는 좋은 아버지이자 남편이 되는 것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